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일단 장난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일반적으로 신흥국 한 곳에서 빠지면 다른 신흥국으로 또 돈이 몰려가게 마련이거든요. 신흥국이라는 게 성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빠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한 곳만 빠져서 다른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쑥 다 빠지는 거예요. 쑥 다 빠져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 5개월 새 신흥국에서 이탈한 자본 유출액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5개월 동안 393억 달러나 이탈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신흥국에서 51조 원 정도 되잖아요. 39억 393억 달러는요.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이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탈하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게 JP모건이라고 미국의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 세계 투자자가 신흥국의 외국한 표시 채권 펀드에서 적어도 300억 달러를 회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억 달러.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국제금융연구소에서 이게 밝힌 내용이거든요. 그나마 1월 2월은 좋았죠. 1월 달에는 107억 달러가 신흥국으로 자본이 유입이 되고요. 2월 달에는 111억 달러가 자본이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3월부터는요. 신흥국에서 79억 달러가 빠지고요. 그리고 4월에는 108억 달러, 5월에는 70억 달러, 6월에는 38억 달러예요. 그리고 7월에는 98억 달러가 줄줄이 이탈했습니다. 이게 이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탈출했다 이 말이 또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성장률은 선진국보다가 신흥국이 성장률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국 자본들이 신흥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꺼번에 지금 빠져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만큼 심각하게 지금 신흥국에서 돈들이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신흥국에서 채권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이긴 합니다. 2021년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요 992억 달러의 어떤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2021년 1분기. 그런데 2022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중국을 포함해서 500억 달러의 순유출이 있습니다. 500억 달러에. 그런데 중국에서 실제로 빠진 돈을 보면 말입니다. 당장 지난달만 하더라도 지난달 중국의 채권 시장에서 3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에서 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쇄금융위기라는 말도 진짜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예외라고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올 들어서 채권 시장에서 뭐 전체적으로는
순매수에 해당되지만 지금 6월에는요 거의 1조가량 9,340억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1월 2월은 좋았습니다. 1월 2월은 세계적인 추세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3조 6,730억 원이 들어왔고요. 2월에도 3조 9,500억 원이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왔지만 3월, 4월, 5월, 6월 별로 신통치 않죠. 결국 6월에 들어와서 이제 채권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주식시장에서도 7, 8월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이 돌아오는 모습이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은요 상장 주식을 적어도 16조 8,042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6조 8,042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죠. 물론 주식판 대금이 완전히 다 우리나라를 벗어났다 이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많은 돈들이 시장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할지도. 그만큼 말입니다. 연쇄 금융 위기였던 충격은 서서히 지금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외국인 자금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기 때문에 그것도 급격하게 올린다고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지난 5월에 0.5%의 빅스텝 그리고 6월 7월에는요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게다가 9월에도 0.75%의 자이언트 스텝이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짙습니다. 그동안 빅스텝을 갈 거다 하는 예상을 했지만 고용시장이 굉장히 견조하다.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2배 이상 늘어났죠. 비농업 고용이 52만 7천 명까지 늘어났으니까 야 이거 성공적이다. 고용이 제대로 올라가고 있으니 금리는 더 올려도 돼 하는 분위기 물가부터 먼저 잡아야 되잖아 하는 분위기가 지금 숙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말입니다. 9월에도 적어도 빅스텝 0.5%의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진짜 연쇄 금융 위기 저는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진다고.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블룸버그가 추산할 때는 엘살바도르가 가장 빨리 망한다. 또 가나가 그 다음 망한다. 티니지도 망하고 파키스탄도 망하고 이집트도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망한 기업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기업이 아니고 나라죠. 나라. 망한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마치 말입니다.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와서 이 동아시아에 큰 충격을 준 것처럼 말입니다. 저기 이게 남아시아라고 해야 되나요? 남아시아 스리랑카 이미 디폴트가 선언이 됐고요. 방글라데시 마찬가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지금 4위로 돼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국제통화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미노처럼 신흥국의 부채가 위기가 돼서 붕괴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그린스펀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주요 20개국입니다. 신흥국 부채 만기를 연장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흥국들은 줄줄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더 충격적인 것은 대한민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물론 47이라는 것은 뭐 이게 디폴트 국가 부도가 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블룸버그에서 디폴트 위기국 순위를 나타낼 때 지금 대한민국이 47위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 중국이 40위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요. 저는 솔직히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지금까지는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금융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신흥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 블룸버그도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취급하는 거죠. 신흥국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선진국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흥국 취급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물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지는 모르나 연쇄 금융 위기에 대한민국도 쉽게 말하면 순위에 걸쳐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시장의 위험이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이 안전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외국인들의 탈출, 이탈, 신흥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저는 국가별로는 좀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요. 도미노가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무더기라는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더기 국가 부도도 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현실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엘살바도르 이런 데는요.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82.6%잖아요. 가나도 84.6%고요. 튀니지도 87.3%입니다. 파키스탄은 71.3%지만 벌써 디폴트에 가 있고요. 이집트도 94%나 됩니다. 한국도 52%에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블룸버그가 추산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넋을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 위기가 온다는 것은 결국 현금을 쌓아간다. 현금이 왕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무조건 지금은 현금을 저는 쌓을 때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